2023년 5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좀 흐렸네요. 저는 좀 이따 이제 이천으로 모친 만나뵈러 떠나기 전에 설명해야 될 뉴스 하나가 있어서 동영상 올리고 가려고 합니다. 작년 2022년 9월 19일 뭐 대충 그때쯤에 난 기사들인데요. 장례업자의 룸사롱 접대받고 변사 정보 넘긴 경찰관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요쯤에 이제 사실은 요 사건은 애초에는 이제 한 7월쯤에 이런 사건이 시작이 됐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전에 있었던 일과 연결이 돼서 2020년 12월 3일자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말하자면 부산경찰청에서 경찰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부검이나 검시가 끝난 변사 정보를 장애업자한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김중배 시선집중 MBC 라디오에 이 얘기가 나와서, 왜냐면 이게 이제 그 3심까지 끝나서 최종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것의 첫 사건이 인지되고 수사가 시작되고 뭐 이거부터 사실은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변사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그 시신을 어떻게든 이제 먼저 검시를 해야죠. 뭐 무슨 거기에 증거가 있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고 할 거는 이제 수사기관 경찰한테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이 알아서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예를 들면 목욕 매달아라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방 안에서 자연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사고사 했거나, 이런 거는 변사라고 해서 아직 이게 뭐 타살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결론을 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르든 뭐 수사가 더 되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변사 사건, 이게 자살이다 아니면 사고사 이렇게 결론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의 관리 하에서 다시 어떤 장례업체로 가야 되는데, 그 장례업체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유족들이 사실은 정신도 없고 지금 뭐 이제 어떻게 장례 치르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 그 시신을 주변에 있는, 아니면 뭐 알게 됐든 어쨌든 연결된 장례식장으로 만약에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우연하게 가져다 놓게 되면 알아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장례식장 업주가 이것을 변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하고 입을 맞춰서,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그 장례식장으로 옮겨주는. 그럼 자연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장례 비용은 당연히 유족이 지불하게 되는 일종의 뭐 레카차 같은 경우가 경찰이나 119 무선을 도청해 갖고 감청해 갖고 먼저 가서 뭐 체기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체기하기 전에 경찰하고 미리 입을 맞춰 놓고 그 시신을 이쪽으로 가져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변사 정보를 누설한 정황으로부터, 장애업자로부터 금품 대가를 받았던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의
사실은 핵심적인 숨겨진 면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은 그 시선 집중의 김종배라든가 아니면 황두영이라는 작가, 그리고 2020년대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런 건의 핵심은 경찰 애들도 얘기하지 않지만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거는 단순히 그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면 뇌물 받고 뭐 이걸로 처리, 이게 아니다.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쏘면 모르그가 없기 때문에, 모르그라고 하는 것은 시신 공시소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CSI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변사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급하게 검시를 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당연히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그 시신을 무조건 경찰이나 아니면은 검찰이나 아니면은 주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공간인 공적인 시체 안치소, 그러니까 공시소죠. 모르그. 여러분 에드가 알란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 뭐 이런 게 기억나시죠? 그 모르그가가 시체 공시소가 있는 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 모르그로 와서 무조건 거기에 다 해서 거기서 부검을 하고, 거기서 유족이 오면 유족이 알아서 시신을 인도해 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아니면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면은 계속 거기서 사건을 진행하고 시체를 보관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걸 2020년도부터 2022년에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해도, 기자라는 것들도 그렇고 김종배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알아들어 처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건에 이런 그 평별이나 기사가 나면은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뭘 했는데, 경찰 애들도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일은 전국 경찰서에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들끼리 다 짬짬이 돈을 받았다 그러기가 아니라 아름아름으로 그냥 편한 데 가고 이런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알아서 조금 뭐 술값이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게 그 뇌물이나 아니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관행상 여기에 했으니까 이렇게, 아니면 순번상 돌아가는 경우 A, B, C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경우 그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체 공시소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시체 공시소가 왜 없느냐, 거꾸로 얘기해야죠. 장례식장들이 알아서 장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는데 굳이 시체 공시소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즉 민간 장례식장이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체를 부검을 하거나 아니면 검시할 때 여러분은 그냥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닐로 둘둘 말아갖고, 참 그것도 참 황당한데, 여러분 그 어금니 아빠 기억나시죠? 어금니 아빠 사건에, 그 사건의 그 피해자를 어디서 검시했습니까? 그 장례식장에 거기서 검시했습니다. 그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찍혔고. 그래서 사실은 어금니 아빠가 그 증거가 그렇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체 공시소가 없는 이유가, 애초에 시체 공시소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시체 공시소를 안 만들면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애초에 지금 걔네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걔네들 먹을 걸 뺏을 필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시체에서 나오는 증거의 훼손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갖다 놓은 시체를 누군가 와서 뭔가 훼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거를 심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자면 그건 개소리입니다. 보고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증거보관실, 시체공익서 이런 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체공익서라고 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민간 장례식장 업자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 거기서 이제 콩고물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시스템에 연결된 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시체공익서를 만들고, 그 상황에서 공정하게 이제 장례식장이 알아서 유족들이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경우는 이런 겁니다. 여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검시를 좀 한 다음에 부검을 어디서 하느냐? 이건 검시가 아니라 부검 자체도 공의한테 맡기는. 여러분 처음 들으시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검을 국가수의 부검이들이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율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게 더 많다고 하는 경우도 적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국가수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국가수 부검이가 바쁘니까 공의, 촉탁위가 해야 된다라고 어디로 갑니다. 그럼 거기로 가서 부검을 해요. 촉탁위가. 근데 그 부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보고서는 작성해야 되니까 대충 전직 국가수 부검이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보고서 그걸로 해갖고 끝.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부검법이 왜 없느냐? 그러니까 증거보관실법, 모르그법, 시체공익서법, 부검법 3개가 없는 이유가 다 이것이 이 건과 관련돼 있고, 부검이들, 법의관들이라는 놈들의, 이런 자들의 표준화된 부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유명한 어떤 부검인은 지 맘대로 하고 B도 맘대로 하고,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개인이 열심히 해서 잘할 수도 있죠, 어떤 부검이가. 그리고 법의학이라는 게 일정 정도의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엉뚱하고 엉망진창으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부검 보고서가 통일적으로 공통된 형태의 어떤 단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양적인 어떤 비교가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 왜 없을까? 결국은 이것은 부검이 법이 없는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고, 그럼 부검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격? 그럼 부검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검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수 법의관들도 하고 촉탁위도 하고 공의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나만 문제 제기한다? 내가 나쁜 놈이다? 부검이들은 나를 나쁜 놈이라고 지들은 배웠다는 양심 때문에 그런 얘기 못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표준화되지 않은 부검의법과 부검에 대한 이런 상세한 부분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이렇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검이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라는 웃긴 소리 합니다. 그거를 표준적인 매뉴얼로 만들어 놓는 게 과학이고 과학수사인 겁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도 사실 이 모르그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각해보면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그리고 그 뒤도 많이 봤지만 국가수, 강서구에 있는 국가수의 시체들이 아침마다 쫙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시체가 줄 서는 게 정확히 앰뷸런스가 줄이 서 있는 거죠. 그거 안 되면 딱 다른 쪽으로 돌리고 엉망인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자면은 이 모르그라고 하는 공식적인 시체 공시서가 없고, 거기서 검시라든가 아니면 검시는 현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부검이라든가, 부검은 국가수에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중간 단계인, 그렇게 되지 않는 공식적인 형태의 어떤 부검을 할 수 있는 어떤
아니면 부검 말고도 다른 어떤 시신을 공식적으로 안치해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일탈적 상황인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그 변사자의 부모가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얘기한 사망 나 인정 못한다, 끝까지 수사해달라 라고 어떤 그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어떤 데 냉동실에 계속 시체를 놔주고 있다, 그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즉 시체 공시소에 공적인 것이 없는 것과 지금 이 장례식장 업체들이 시체 가지고 소위 뭐 뼈다고 장사한다는 이게 바로 이런, 이거는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의 훼손, 적절한 형태의 적합한 아니면 전문가의 부검과 증거 취득의 공간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고, 과학수사의 핵심적인 체인 오브 커스터디의 문제와 연결된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검입법이 없는 것, 법의관법을 만들어 갖고 그 자격이나 어떤 어디서 부검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 기록에 표준적인 어떤 아카이브를 어떻게 만든다, 매뉴얼을 만든다, 이것과 연결되는, 이게 나만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뭐 과학수사 프로그램, 수사 프로그램 이런 데에 뭐 유명한 부검이 법의관들 뭐 서울대 출신의 뭐 어느 뭐 병원이 나와갖고 막 지자랑하고 되게 잘했다고 하지만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부검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한 부검과 연대 출신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부검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부검하다가 실수한 경우 오류로 생긴 건 없습니까? 고대 출신의 유명한 부검이가 한 것과 서로 상충되는 건 없었습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진짜 법의학이란 과학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오류는 없었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들이 무슨 굉장히 그 신의 경지에 오른 아티스트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실제적인 형태의 그 현실과 실제 과학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건 프로파일러도 똑같습니다. 표준화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표준화된 형태의 범죄 행동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계속 축적해서 그것을 교육하고 다음을 선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어떤 한 사건을 지가 되게 멋있게 했는데 마치 그게 무슨 뭐 남은 못하는 지가 뭐 뼈를 깎고 뭐 이런,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개인이 한 경험입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이 경찰 전체 아니면 과학수사 전체의 경험이 돼서 누가 봐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이며 과학으로 정착돼서 다음 세대에 넘겨져 갖고 그런 것이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진짜 과학으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그 사건 사례 케이스 스터디만 하고 있을 겁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지만 프로파일링이든 법의학이든 뭐 지문이든 뭐든 그냥 케이스 스터디에 빠져갖고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그냥 허부적거리고 있다는 거를 일반인들은 몰라도 전문가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본인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언제 미국의 그 실패를 또 반복할 겁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 장의업자의 병사자 전부 넘긴 경찰, 이 부분은 그 뉴스 안에 있는 내용이 그건데,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그 얘기를 하길래 김종배라는 사람이 그래도 꽤 유명하고 꽤 능력 있는 언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사건의 겉만 훑고 안에 있는 진짜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좀 한심했고, 좀 뭐라고 하나, 에휴, 진짜 언론인이 있나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착잡하고 좀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르고 증거보관실 부검입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 정보까지. 그게 핵심이죠. 자,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계속 김남국 코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뭐 김어준 씨라든가 이동영 씨라든가 아니면 뭐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김용민 씨도 마찬가지고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아니 좋습니다. 김남국 의원 젊은 정치를 옹호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팩트에 근거해야 하고 이게 분명히 무슨 뭐 이 음모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쟁점 물타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요? 지금 어제 KBS 오늘 YTN, 어제 오늘 KBS YTN에서 다른 코인 지갑 거래 내용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코인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계좌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위 코인 전문가들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의 코인 지갑 추적하는데 그거는 조작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본인이 공개한 코인 지갑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의 계좌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추적하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언론, YTN이나 KBS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 다른 코인 지갑 거래 내용,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 물론 이게 김남국이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남국이 다른 사람, 김남국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 알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김남국의 코인 지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드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노영희 변호사의 그 디너쇼에서 얘기하는, 노영희 변호사도 사실 김남국 의원을 뭐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실드 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하게 코인 관련된 법을 만들었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걸 국가라든가 정치인이 방치한 건 맞고,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그건 그거고, 김남국이라는 사람의 행위는 본인이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의 그 어떤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상황만 봐도 코인 한 거 봤어?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이 했으면은 사실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상임위 활동 기간 아니면 업무를 해야 될 시간에 코인을 했느냐? 일반 직장인이라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국가의 중대사를 하는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세비도 2억 가까이 받고.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과 아울러 갖고, 또 사실은 이해 충돌과 게임 머니 관련된 코인의 게임 코인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저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하니까 이건 액수에 문제가 있다. 액수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건 실드 치면 안 된다. 당연히 이건 비판받고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 근데 그 내용도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오류가 많고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글쎄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글쎄 지금 단계 YTN과 KBS의 지금 단계를 보면은 도대체 얼마의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상임위 단계나 이런 데서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당도 다 죽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대단히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은
제가 세월호 참사 때 그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국회의원이 된 인간들 몇몇 알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마치 굉장히 정의롭고 마치 이렇게 근데 사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엄격한 안쪽이든 바깥이든 감시의 자세가 필요하고, 내 편이니까 왜 내부 총질해, 왜 뭐래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오늘 YTN이나 KBS의 보도가 맞다고 하면 이건 진짜 여타 다른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본인들이, 이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보다 더 이건 나쁜 짓, 부도덕하고 나쁜 짓인가. 이거는 코인은 왜 못해? 왜 돈을 못 벌어라고 하는데, 그건 다르죠. 왜냐? 코인을 하는 게 업무 다 끝나고 휴식 시간에 팔고 사고, 상임위 중간에, 상임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국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걸 계속 팔고 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의 자격만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 자격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옹호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당장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국회의원은 코인 못해? 왜 부자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부추기는 스피커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나가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가면 우리 사회에 정의는 없습니다. 다 같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물론 이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지금 정권에서 이용하고 조장하고 확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거고 팩트는 팩트죠. 그것 때문에 팩트를 무시해서 무조건 감싸려다간 이건 폭탄이 됩니다. 얼굴이 착해 보여갖고 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쟤는 예전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따위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 근처에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왜 국가의 세금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안타까워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